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와 군산시가 간담회를 열고 월명산 전망대를 설계부터 다시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부실 설계로 논란이 된 업체에 조건부로 다시 맡기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 과정에서 시의회가 방송 취재까지 거부해 시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고 집행부 눈치 보기라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특화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 분야에서 펫 사료 등 기능성 식품 분야까지 산업 영역 확장에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 기업 유치와 농업 소득 증대 등 시너지 효과를 거둔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를 살펴보는 기획보도 네 번째입니다. 군산농협과 대야농협, 서군산농협은 모두 현 조합장에 새 인물이 도전하는 양상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 청년시청이 취업박람회를 매월 정기적으로 열기로 한 이후 첫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하림과 함소화제약 등 10개 우수기업과 구직자들이 참여해 열기가 높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와 군산시가 간담회를 열고 월명산 전망대를 설계부터 다시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부실 설계로 논란이 된 업체에 조건부로 다시 맡기기로 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는데요. 이번 합의 과정에서 시의회가 방송 취재까지 거부해 밀실 야합이라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첫 소식 모형숙 기자가 전합니다. 월명산 전망대 재추진을 놓고 열린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간담회. 방송국 카메라가 들어가자 전문위원이 위원장에게 촬영권을 보고했냐며 다그칩니다. 곧이어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면서 간담회가 중단됐습니다. 위원장과 여러 의원이 휴게실로 나가더니 상의를 한 후 다시 개회를 선언했지만 취재 카메라는 의회에서 나가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군산시가 월명산 전망대 재추진 과정에서 부실 설계로 논란이 됐던 업체에 다시 맡기겠다고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자리인 만큼 외부에 알려지는 게 불편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런 데는 공모로 이뤄질 경우 집행부가 이미 업체에 지급한 2억 7천만 원에 대한 예산 낭비와 감사 부담이 작용했습니다. 간담회는 지역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도 불편한 사안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면서 집행부 감싸기, 밀실 야합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간담회 같은 걸 너무 자주 열어서 실제로는 회의에서 결정하고 보고받고 얘기해야 될 걸 간담회란 명목하에 듣고 결정하고 상임위원회 내에서는 충분한 토론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조례에는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해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과 녹화, 촬영, 중계방송을 허용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위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을 덧붙여 행복위는 불편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회 중 잦은 정회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습니다. 정회는 의원과 집행부의 대화가 속기록에 남지 않아 외부에 알리기 꺼리거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열리지만 간담회는 속기록마저 작성하지 않아 사실상 어떤 문제가 오갔는지 시민들은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니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쉬쉬하거나 밀실 논의로 진행하면서 집행부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가 아직도 개방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의회 스스로 행정에게는 개방하고 열어라고 하면서 의회 본인 자신들은 본인들의 얘기들이 나가는 것, 특히 이제 의사록에 기록되는 게 싫기 때문에 정회하고 불편한 얘기하고 다시 의사록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요. 갈수록 의정활동의 투명성이 요구되는 시의회, 시민의 알 권리 차단과 의회의 근본 취지를 망각한 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새만금 신앙만 관할권을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의회가 새만금 신앙의 명칭을 군산 새만금 신앙으로 사용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오늘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군산 새만금 신앙으로 명칭 사용 천명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군산시의회 입장은 군산시가 예산과 행정력을 부담하고 관리해 관할권이 군산시에 있는 새만금 신앙에 대해 김제시가 관할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군산시의회는 새만금 신앙 명칭을 군산 새만금 신앙으로 사용할 것을 천명하며 모든 공식 문서에서 항구의 명칭을 군산 새만금 신앙으로 변경 사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내 조선업 수주가 호황을 누리면서 군산조선소 완전 재가동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지난해 197척을 수주했습니다. 이는 연간 수주 목표를 37% 이상 초과한 것으로 군산조선소 배정 물량이 충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한 국내 조선업계는 올해도 견고한 실적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어 군산조선소 완전 재가동에 장밋빛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도내로 돌아온 뉴턴 기업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해외에서 도내로 돌아온 뉴턴 기업은 2곳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뉴턴 기업은 경기 8곳, 충남 4곳, 경북 3곳, 전북과 경남 각각 2곳 등 모두 24곳입니다. 지난 2014년 뉴턴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이후 국내에 복귀한 기업은 전국적으로 126곳입니다. 내년 1월 18일부터는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오늘 정부 전자관보에 공포됐습니다. 이에 따라 128년 동안 사용됐던 전라북도 명칭은 향후 1년 뒤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전북도는 법안 통과 직후 세계 전담 조직을 신설해 중앙부처 강원도와 협조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북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등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해 특례 발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3회 전국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를 살펴보는 시간, 군산 지역 첫 순서입니다. 오늘은 군산농협과 대한농협, 서군산농협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곳 모두 현 조합장의 새로운 인물 1명이 도전하는 양자 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3파전으로의 확대 가능성도 점쳐지는 곳이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준 기자입니다. 3천여 명의 조합원을 둔 군산농협. 현재 2파전 경쟁 구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상황에 따라 3자 대결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형기 군산농협 조합장은 4선 도전으로 군산고를 졸업했고 새마을협의회 군산지회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한종현 전 군산농협 이사는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을 석사 수료했고 농업회사 법인 초록빛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조합원 1,400여 명 규모의 군산 대한농협은 현 조합장과 김병학 전 이사 사이에 리턴 매치가 예상됐지만 김병학 전 이사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2파전 양상으로 축소됐습니다. 민윤기 대한농협 조합장은 3선 연임 도전으로 군산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농협중앙회 선거관리위원을 지냈습니다. 한전수 전 대한농협 전무는 전북대학교를 졸업했고 대야 로타리클럽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조합원 1,200여 명 규모의 서군산농협 역시 양자 대결이 예상됩니다. 김기수 서군산농협 조합장은 3선 연임 도전으로 전북산업대학교를 졸업했고 농협은행 농축협카드 운영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이영종 전 서군산농협 감사는 군산대학교를 졸업했고 후계 농업경영인 군산시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3월 8일 치러질 조합장 선거. 군산 대야 서군산 농협에서는 경험과 신선함이 겨루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KCN 김현준입니다. 오는 4월 5일에 실시하는 군산시의원 나선거구 재선거에 무소속 김용곤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김용곤 예비후보는 현재 군산시 수협 대의원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전과는 4건의 기록이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오지성 예비후보와 민주당 강중구, 우종삼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한편 후보자 등록 신청은 오는 3월 16일부터 이틀 동안 이뤄지며 선거운동 기간은 내년 3월 23일부터 4월 4일까지입니다. 익산시가 올해 상반기 정기 인사를 오늘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 김영희 홍보담당관이 서기관으로 승진하면서 1년 교육연수를 받게 됐습니다.
또 양경진 행정지원과장도 서기관으로 승진하며 상하수도 사업단장을 맡게 됐습니다. 이어 기획안전국장에는 김한수, 복지교육국장에는 김형순 서기관이 발령됐습니다. 또 홍보담당관에는 장수필 소상공 인과장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사무관 승진자에게는 김소철 계장 등 7명입니다. 차기 대권 잠룡으로 여겨지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늘 원불교 중앙총부를 찾았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오후 원불교 중앙총부를 찾아 관계자들과 30여 분간 환담을 나눴습니다. 기독교 신자인 김 지사가 원불교를 찾은 것은 종교계와의 접점을 넓히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에 앞서 경기도와 전라북도는 도청에서 상생발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협력 모델 구축과 탄소 중립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학교 급식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 등 8개 중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익산시가 전문시설 집적화로 선점 효과를 노리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을 넘어 펫 사료 등 기능성 식품 분야에까지 산업 영역 확장에 나섰습니다. 기능성 식품 분야까지 확장할 수 있다면 익산은 그린바이오 중심 도시로 관련 기업 유치와 농업 소득 증대 등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 북부시청에서 열린 그린바이오 특화 분야 설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연구단체와 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주로 거론된 내용은 익산 그린바이오 산업의 확장 가능성, 동물용 의약품을 뛰어넘어 충분히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주목된 분야는 펫 사료 등 기능성 식품입니다. 익산의 전문시설 가운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 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림 등 식품기업이 집적화됐고 천마, 블루베리 등 특화작물 생산이 지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수공통 감염병 연구소가 우리나라의 유일한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국제 인력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제품들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익산의 그린바이오 산업이 기능성 식품으로까지 확장되기 위해서는 선결과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우선 기업체 입장에서는 원료 농산물의 공급 원가가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산량 부족 등으로 공급 원가가 안정화되지 않으면 기업들이 외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거는 저희 이제 원료를 살찌게 제품 원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국내산이고 또 이제 생산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좀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외국 업체가 독점 구조를 형성한 상태에서 후발주자로 시장에 진출하려면 보다 전문화된 건강 기능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고 그에 걸맞는 전문 인력 양성도 지역 대학과 함께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동물 생태학이 상당히 중요하게 그 분야에 쓰이는데 앞으로 이런 분야에도 좀 지금 그 인력을 육성해서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익산시는 그린바이오 산업 확장을 위해 한국지식서비스연구원에 전문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린바이오 5대 육성 산업인 동물용 의약품과 마이크로바이옴, 대체식품 등에 거쳐 오는 3월까지 발전 계획 밑그림을 만들게 됩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 및 그린바이오 관련 다양한 보유 자원을 기반으로 시너지 창출을 위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효능 안정성 평가센터에 이어 시제품 생산 지원 플랫폼까지 들어서게 되면서 동물용 의약품 산업 선점 효과를 노리고 있는 익산시. 이제 기능성 식품 분야까지 그린바이오 산업 영역 확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익산시가 농식품부의 도시농업 공간조성 공모에 4년 연속으로 선정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도시농업 공간조성 사업인 자연가득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신동행정복지센터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직 정원과 실내 텃밭 정원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 같은 정원이 마련되면 도시농업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익산시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연이어 선정돼 사업비 1억 4천만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익산 신용동 신곤마을 주민들의 철도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음벽 설치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김수은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방음벽 설치 계획을 확정하고 올 상반기까지 7억 원을 들여 높이 4m의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곤마을 외에도 KTX 호남권 익산 시내 구간에 대한 방음벽 보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신곤마을 주민들은 열차 운행에 따른 소음 피해를 호소해온 바 있습니다. 도내 벼 재배 면적이 4.5% 타작물로 전환하거나 줄어들 전망입니다. 전북도는 올해 도내 벼 재배 면적 11만 3,700헥타르 가운데 4.5%인 5,163헥타르를 타작물로 전환하거나 줄이기로 했습니다. 가루쌀이나 조사료, 콩 등 전략작물 직불재를 활용해 2,500헥타르를 줄이고 타작물 생산 장려금으로 1,600헥타르를 추가로 전환시킬 계획입니다. 이는 쌀 과잉 생산을 막고 안정적인 가격 형성을 위해 감축하는 겁니다. 익산 취업박람회가 정례화된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청년시청에서 첫 번째 정기 취업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려는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려는 구직자들이 모여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열리게 된 취업박람회. 정례화 이후 첫 번째 취업박람회가 익산 청년시청에서 열렸습니다. 매월 성공취업, 다이로움 취업박람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함소와 제약, 하림산업, 부성테크 등 10개 우수 중소기업과 70여 명의 청년 구직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박람회는 1층에서 간단한 레크리에이션으로 긴장을 푼 후 6층에서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면접도 보면서요. 이제 취업도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잘 봤으면 좋겠고요. 구직자들은 희망 기업의 면접을 보거나 기업 홍보관을 통해 기업 정보를 확인한 후 면접을 볼 기업을 선택했습니다. 면접이 끝난 구직자들은 부스에서 경품을 추첨해 기념품을 받기도 했습니다. 박람회에 처음 와서 처음 면접을 봤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경품을 1등을 탔는데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박람회 참여자에게는 면접비와 청년 포인트, 이미지 컨설팅 등의 부가 서비스가 제공되고 현장 면접 결과에 따라 채용된 구직자에게는 향후 6개월마다 2차례 50만 원의 취업 축하금이 지원됩니다. 익산시는 앞으로 생산직,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해 청년 취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익산시에서 진행하는 이번 취업박람회는 앞으로 이제 익산에 좀 숨어 있는 좋은 일자리들을 익산시 청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청년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정례화된 취업박람회. 매달 다양한 일자리로 청년들의 취업 도우미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KCN 김지훈입니다. 마트 공사 대금과 식자재 납품 대금 등 21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익산의 한 마트 지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마트 공사 대금과 식자재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당 자금을 가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21억 원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한편 지난 2021년 2월 익산 영등동에 문을 연 식자재 마트는 개점 2달도 되지 않아 영업을 중단하면서 납품업체 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익산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성폭행과 폭행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장애인 거주시설 관계자 4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년 동안 지적장애인 B씨를 상대로 신체 일부를 만지며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시설의 다른 관계자들도 폭행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만 199명으로 집계돼 일주일 전보다 2만 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503명 발생했고 사망자는 30명 늘어났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166명으로 어제보다 60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시군별 현황을 보면 전주가 516명, 군산 199명, 익산은 133명 발생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5일 기준 0.9를 나타냈고 사망자는 1명 발생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설 연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합니다. 상담센터는 다음 달 3일까지 도청 민원실과 한국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서 운영하며 명절 특수를 노린 인터넷 쇼핑몰 사기나 농축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택배 운송 중 파손 분실 등의 피해를 접수받습니다. 한편 도내에서 지난해 설과 추석 명절 동안 모두 141건의 소비자 피해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80대 아버지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강도치사,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년과 신상정보 등록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전주 완산구의 한 주택에서 아버지 B씨를 발로 밟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A씨는 아버지의 신용카드를 훔쳐 300여만 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후로도 피고인이 여러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완주 전주통합추진연합회가 제22대 총선에서 완주군 중심의 선거구를 획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연합회는 17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만 2천여 명의 완주 국민을 중심으로 전주 일부 지역과 묶어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인구 하한선인 13만 9천 명을 맞춘 단일 선거구를 획정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완주군은 16대 총선에서 임실, 17대에서 19대는 김제, 20대와 21대는 무주, 진안, 장수와 묶인 선거구로 조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군산시는 군산 공설시장에서 강 시장과 송철 공무원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사랑 상품권으로 시장 물품을 구매하며 애로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진행됐으며 오는 27일까지 군산시와 유관기관 등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국회의원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16일 익산시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금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식은 서울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재경도민회에서 정헌율 익산시장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한편 익산 출신인 조수진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돼 정치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2월 7일부터 아쿠아로빅 강습을 추가로 운영합니다. 수강생은 매월 1일부터 6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 자원봉사센터가 설 명절을 맞이해 각종 생필품이 들어있는 나눔 보따리를 전달했습니다. 주식회사 특수, 한국전력공사 익산지사, 코레일유통 호남본부, 서동한의원, 도우리 봉사단의 후원으로 취약계층 300세대가 온정을 받게 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리다가 저녁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내일 도내 기온은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상 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익산도 내일 아침 영하 1도까지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